자, 독서 18페이지. 거기 우선 첫 번째 단락 나랑 같이 해봅시다. 그리고 설명해 줄 테니까. 자, 음악은 시간 예술이야. 자, 회화나 조각은 공간 예술이야. 이런 차이들 있을 수 있죠. 나올 수 있습니다. 음악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지는 데다가 피. 이런 거 눈치채야 돼. 자, 사라지는 피. 자, 그래서 뭐 해야 돼? 기억해야 돼. 기억이 S. 자, 그럼 how 찾으세요. how 어디 있어? 반복. 그렇지. 그게 바로 how야. 자, 뒤에 그러나 그런 데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반복으로 끌고 가지. 반복 동그라미. 왜 A 통해 B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이 중요한 말이야. 반복을 통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기억하여 악곡의 전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반복의 양상과 효과 동그라미. 자, 좀 구체화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화제는 구체화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다음에 자,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녀석이 바로 how였어요. 자, 그래서 반복을 끌고 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니? 반복의 양상과 그 다음에 효과 이렇게 나왔어. 그치? 이 반복이 철저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체화되는 거예요. 화제가 구체화됩니다. 이게 핵심이야. 여러분들 저기 몇 페이지냐면 8페이지인가? 8페이지 한번 볼래요? 맞네. 8페이지 봐봐. 거기에 냉전 얘기 나올 거야. 맞지? 자, 보세요. 처음에 봐봐. 냉전은 어떠하다? 소련 및 동맹국들의 제한적 대결 상태야. 그리고 나서 냉전의 기원에 관한 논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냉전의 책임 소재로 마무리돼. 냉전에서 시작해서 냉전의 책임 소재로 구체화되죠. 그러니까 화제는 계속 구체화된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다시 돌아와. 자, 비행기와 같은 동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럴 때 첫 번째 단락에 뭐가 보이냐면 르네상스 시대가 오른쪽 제일 끝에 있을 거야. 거기다 네모 쳐봐. 그 다음 단락 보세요. 바로크 시대 네모 쳐봐. 자, 마지막 그 다음 단락에 고전 시대 네모 쳐. 그리고 마지막에 요약 제시하거든요. 그러면 자, 칠판 봐. 선생님이 특정 예술은,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 특정 예술은 표현 방법과 효과 의도라고 그랬어. 요거 중심을 읽어야 돼. 선지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선지에서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표현 방법 동그라미 효과 의도 밑줄 치면서 각각을 구분시켜 줘야 돼.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있죠. 반복의 양상. 양상이라는 건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시대별 모습이 나올 거야. 그럼 이게 바로 표현 방법이 될 거고요. 자, 얘가 바로 효과야. 알겠지? 이때 거기 보면 통시로 나오죠. 통시. 무슨 얘기냐면 자, 르네상스, 그 다음에 바로크, 자, 그 다음에 고전 이렇게 나오잖아. 이건 철저하게 자, 시간의 변화잖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 줘야 돼? 각 시대의 특징을 끌고 가줘야 돼. 각 시대의 특징. 이 특징 간의 관계는 뭐냐면 자, 비와 납비의 관계야. 알겠지? 그럼 이 특징이니까 예술이잖아. 예술의 특징이니까 어떤 방식으로 나와? 표현 방법과 효과도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어? 요거 의외로 애들이 많이 틀리거든요. 많이 틀리니까 아주 괜찮은 질문이야. 연습하기에. 자, 시작.
부족하네. 돌림 노래. 그치? 내가 쓰는 거는 복잡한 그 음악이까지. 복잡하게 나오는 거. 선지 자체가 각각의 시대적인 특징을 보기 때문에 섞어 놓는다. 그렇지. 오늘은 그거 연습하는 거야. 표현 방법과 효과 의도. 선생님 이거 끊어졌었어. 끊어져가지고 바닥에 쫙 3년 만에. 그래서 이거 끈 샀지. 사가지고 여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나 비즈공이 있잖아. 하나. 그래서 딱 했더니 하나를 찾았어 또. 다음에 끊어졌을 때 채워놔야지. 소중한 거거든. 고니가 생각 없이 사준 거거든. 생각 없이 그냥 아빠 생각나서 사줬대. 자, 같이 볼게요. 자, 봐봐. 선생님 어떻게 끌고 와나 잘 봐. 자, 이 동요에서는 반복되는 선율이 하나의 노래를 자 묶어주고 있다. 머릿속에 뭘 잡고 있었냐면 반복을 머릿속에 잡고 가야 돼. 첫 단락이 되게 중요해. 반복의 양상과 효과야. 자, 무반주 성악곡을 즐겨 부르는 르네상스 네모 쳤죠? 자, 이거 뭐야? 다성음악이야, 그지? 다성양식이니까 동그라미. 표현 방법이야. 다성음악. 자, 동그라미 쳐봐. 그 다음 입체적인 효과, 밑줄. 밑줄 잡아줘야 돼, 효과니까. 기술적인 방법으로 뭐예요? 다운표 묶었지. 모방 동그라미. 르네상스는 모방이에요. 모방이 핵심입니다. 모방 동그라미 잡고요. 이때 모방은 뭐가 눈에 들어와? 돌림 노래와 비슷하대잖아. 돌림 노래 동그라미 잡아.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좀 나오고요. 이렇게 돌림 노래처럼, 돌림 노래다. 그래서 이렇게 돌림 노래처럼 이렇게 읽어가는 거야. 얘가 나오면 가로를 묶으라 그랬어, 쌤이. 그지? 이렇게 돌림 노래처럼 시작한 후에는 각 성부가 서로 다른 선율, 이거 동그라미 쳐. 같다, 다르다 상대성이 있잖아. 그치? 같다, 다르다 상대성이 있어. 서로 다른 선율을, 노래를 이어갑니다. 이로써 다성음악 동그라미 잡아. 위에 다성음악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지? 그거하고 연결해봐. 그럼 르네상스 전체 핵심은 다성음악인 거야. 알겠지? 연결해. 자, 그러면 이거 동그라미 쳤다면 뒤에 효과 의도 보일 거야. 독립성 밑줄, 통일감 밑줄. 그렇죠? 이렇게 읽었으면 됐어. 그 다음에 다성음악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바로크로 들어갑니다. 바로크로 들어가는데 뒤에 뭐가 나왔어? A, not B가 나오는데 모방 아니래요. 모방 X. 그러면 어디 해볼까? 화성을 중시한다고 보이죠? 화성 동그라미. 자, 내가 질문 던질 거야. 여기 A보다 B 이렇게 나왔어. A보다 B. 그치? 그럼 이것은 이게 A, not B라 그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x 쳤어야 되냐면 여러 성부에 x를 쳤어야 돼. 여러 성부 똑같은 말 위에서 찾아. 다성이죠. 이해갑니까? 다성이 아니고요. 그럼 어디 밑줄 쳐? 하나의 선율이니까 이것은 표현 방법이니까 동그라미 쳐야지. 그럼 질문. 하나의 선율과 대비되는 거 위에서 찾아봐. 대비되는 자 어디 있어? 서로 다른 선율.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선율이 바로 뭐다? 다성이구나. 이해가죠? 얘는 하나의 선율이야. 자, 동그라미 잡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 가볼게요. 자, 고음 성부에서는 자, 선율이 반주에 맞춰 변화되는 이른바 장식적 변주 동그라미 표현 방법이야. 이로써 뒤에 뭐가 보입니까? 자, 반복의 일관성과 변주의 다양성을 통해 이거 다 동그라미. 반복의 일관성, 변주의 다양성. 변주의 다양성 앞에 똑같은 말 뭐야? 장식적 변주. 됐습니까? 똑같이 잡쥐. 자, 잡지. 순간 귀여웠지. 자, 그러면 저 뒤에 효과 밑줄 쳐. 조화된 아름다움 여기 밑줄 가야지. 표현 방법과 효과 의도. 자, 세 번째 나라 고전시대야. 자, 여기서는 뭐예요? 반복이 악곡의 형식을 결정하는 요소로 사용된대요. 반복 동그라미 잡자. 이 시대에 뭐 나왔어? 소나타 나왔죠? 그쵸? 소나타. 자, 주제가 다른, 자, 여러 악장이 되죠. 거기다 동그라미 쳐야지. 주제가 다른 여러 악장. 그리고 마지막 악장은 쉽대요. 이런 거 말이지. 자, 마지막 악장에 이런 성격을 표현하는데 어떤 형식? 마지막 악장, 론도 형식 동그라미. 그 마지막 악장 동그라미, 론도 형식 동그라미 둘을 엮어버려. 그치, 보이죠? 자, 이 형식은 악장의 주제를 주기적으로 자, 주기적으로 반복한대요. 동그라미. 됐죠? 그래서 새로운 주제 삽입 동그라미.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약해 줍니다. 입체적인 모방. 자, 어디? 르네상스 시대. 장식적 변주. 바로크 시대. 형식적 반복. 이거 뭐죠? 고전 시대. 됐습니까? 이렇게 마무리. 그러니까 정답 3번. 자, 돌림노래 보세요. 자, 돌림노래 어디? 르네상스. 자, 변주는 어디야? 바로크. 그러니까 틀린 거죠. 이해갑니까? 요렇게 잡아줘야죠. 요렇게. 그래서 정답이 우리가 3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요. 어쨌거나 지금 얘기하는 게 뭐죠? 얘기하는 게 표현 방법과 효과 의도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중심으로 체크해 줘야 됩니다. 동그라미 4번 볼까? 동그라미 4번 볼게요. 자, 다성음악 어디야? 르네상스 바로 보이잖아. 이걸 지나서 화성 어디야? 바로크. 표현 방법으로 물어봤죠. 동그라미 2번 봐. 선율의 반복은 노래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 통일성. 그래요. 효과 의도를 묻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선지들은 다 표현 방법과 효과 의도를 묻는다고요. 알겠죠? 요거만 우리가 캐치하시면 돼. 넘어가 봐. 자, 베토벤 했지? 토벤이 했어. 자, 그러면 저기 뒤에 뭐가 있냐면 거기 서남사로 가는 길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자. 자, 요거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자. 첫 단락만. 가볍게 제가 흐름을 잡아줄게요. 자, 우리가 특정 예술은요. 세 가지죠. 회화, 건축, 음악. 방금 음악에 대해서 봤어요. 그리고 이제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똑같아. 어떻게? 표현 방법과 그 다음에 효과 의도. 요 방식으로 읽어 가셔야 돼. 그리고 밑에 문제 어떻게 푸는지 내가 보여줄 거야. 자, 첫 번째 단락 가봐. 늘 첫 단락이 되게 중요하다. 자, 서남사로 가는 길에는 독특한 미감 밑줄 쳐. 거기다 적어 효과 의도. 됐지? 효과 의도. 그 다음에 승선교 동그라미 쳐봐. 이게 바로 표현이죠. 됐습니까? 표현. 그럼 이거의 구체화가 나올 거예요. 자, 승선교는 복잡한 속세와 경건한 세계의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법 딱 해놓은 거예요. 그지? 그 경계로서 옛 사람들은 산에 있는 절에 이르기 위해서 이 다리를 건너야 했는데, 자, 내가 구체화가 나온다 그랬어. 어차피 건축이잖아. 그럼 거기에 구성 요소들 얘기하겠지. 자, 승선교는 가운데 무지개 모양의 홍해. 자, 홍해 동그라미. 자, 세우고 그 좌우에 석축 동그라미. 됐어. 몇 개야? 2개야.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처음에 뭘로 시작해? 홍해. 홍해 동그라미. 그 다음 단락 봐봐. 그 다음 단락 눈으로 읽어. 눈으로 쭉 읽어. 석축. 보입니까? 석축 보이죠? 석축 동그라미.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자, 밑으로 내려올게. 1번 문제 봐. 자, 윗글의 승선교야, 북의 옥천교야. 그러니까 똑같이 뭐예요? 건축이지. 그러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힌트를 던져줄게. 표현 방법이 기준이 돼. 다시 표현 방법이 기준이 되는 거야. 거기다 적어. 표현 방법이 기준. 표현 방법이 기준이라고 적어. 표현 방법이 기준이야. 힌트 주는 거야, 쌤이. 자, 이 문제 어려웠어. 밑에서 두 번째 줄 봐. 밑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에 두 홍해 사이에 석축.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석축 보이니? 석축 눈에 들어오지? 석축 동그라미 줘. 얘가 기준이야. 얘가 기준이니까 그럼 어디서 차이가 나겠니? 칠판 봐. 얘가 기준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두 건축물 사이를 우리가 판단할 때는 공차를 판단할 때 얘가 기준이야. 그러면 답은 어디서 나와? 여기. 여기 나겠죠. 효과 의도를 잡아내야 돼. 효과 의도에서 공통점하고 차이점이 나와. 알겠니? 시작. 풀어봐 빨리. 어렵다. 복사가 나왔겠지?
자,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그렇지. 잘했어. 어려워. 아니, 여기까지 안 읽어도 돼. 바로 들어가. 바로 들어가서 잡아줘. 아까 기준 잡아줬지? 속주? 근데 또 하나의 기준 잡아야 돼, 거기서. 자, 말씀드렸어. 표현 방법이 기준이라 그랬어? 자, 여기 보이지? 표현 방법이지? 표현 방법이지. 그럼 각각의 효과가 나올 거야. 같이 갈게요. 자, 봐. 우선 선생님이 좀 다르게 읽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까요? 좀 크게 읽는 법. 선생님이 크게 읽는 법. 잘 봐. 우리는 우선 첫 번째 단락에서 승선교는 독특한 미감을 준다 그랬어.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방식으로 읽나 봐. 선생님은 우선은 홍해에 막 얘기 나왔잖아.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냥 이렇게 쭉 보다가 밑에 두 번째 줄, 어차피 선지에서 그 홍해에 대한 그 위치가 나오니까 거기 가서 찾으면 되거든요. 그쵸? 일치 문제 같은 거 거기 가서 찾으면 돼. 그래서 눈을 쭉 보다가 밑에 두 번째 줄, 부드러운 곡선미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찾았니? 곡선 밑줄 치고 저기 위에 독특한 미감하고 연결해봐, 세로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수직 독해를 좀 보여주는 거예요. 첫 단락의 중요성. 쫙 연결했지? 독특한 미감에 부드러운 곡선미. 자, 이제 그 다음 단락이 석축 단락이야. 그치? 석축 단락에 여러분들 세 번째 줄 봐요. 세 번째 줄 보면 변화감 있는 조화미가 눈에 들어올 거야. 그치? 맞아요? 이거하고 뭐하고 연결하면 부드러운 곡선미하고 연결해봐. 됐죠? 쭉 연결해. 세로로 쭉쭉 연결해. 찾았니? 연결해. 연결했지? 원래 이제 저기 독특한 미감하고 연결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연결해.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락 보면요. 밑에 세 번째 줄. 이렇게 서로 어우러지며 극적인 합일. 이거 눈에 들어오니? 그죠? 밑에 세 번째 줄. 그지? 서로 어우러지며 극적 합일. 이게 뭐야? 조화미잖아. 조화미하고 연결해. 그 다음 마지막 단락 볼게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오른쪽 끝에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옛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미의식. 이게 눈에 보일 거야. 조화 보이잖아. 조화하고 연결해. 전체 얘기가 이 얘기야. 그러니까 승선교의 독특한 미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가죠? 글 자체가. 자, 그러면 봐봐. 여러분들 먼저 어디부터 보냐면 거기 우리가 문제에서 밑에 두 번째 줄 봐봐. 두 홍해 사이의 석축에는 자, 밑줄 쳐. 금천 바깥의 사악한 기운이 다리를 건너 안으로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밑줄 쭉 쳐. 거기다 적어. 효과 의도. 효과 의도. 도깨비 영상 동그라미 쳐. 표현 방법. 그렇죠? 이걸 뭐 한 거야? 조각했잖아. 그지? 도깨비 영상을 조각했어. 자, 표현 방법. 자, 석축 단락 올라가. 자, 한편 승선교의 홍해천장에는 자, 용머리 모양의 장식. 요거 동그라미 쳐. 거기다 적어. 표현 방법. 됐죠? 용머리 영상, 그 다음에 도깨비 영상. 됐습니까? 자, 장식돌. 자, 효과 의도 찾아. 뒤에 있다. 밑줄 쳐. 용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물로부터 화를 입는 것을 방지한다. 공통점 뭐야? 다리 건너는 사람이야. 이해 갑니까?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야. 즉, 다리 건너는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효과가. 맞아요. 그러니까 5번 봐.
옥천교와 승성교는 모두 재앙을 막기 위한 장식을 덧붙인 것으로 보아. 됐죠? 이 장식 표현 방법. 그죠? 표현 방법. 뒤에 효과에도 보자. 세속 구원 이 얘기 없잖아. 이해갑니까? 세속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다리 건너는 사람을 보호하는 게 그게 단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을까. 알겠지? 이렇게 판단해야 돼. 세속 구원 얘기 없습니다. 다리 건너는 사람을 보호할 뿐이다. 자, 넘어가요. 자, 이제 뒤에 넘기면, 자, 이제 건축도 하나 더 나왔어. 자, 첫 번째 단락 나랑 같이 해볼게. 첫 번째 단락. 가자. 여러분들 뒤에 또 선생님이 혹시 알고 있니? 애들 모르는 애들 되게 많더라. 해설지 있는 거 알아요? 아, 새 책이구나. 아, 새 버전 없고. 야, 있는 사람 혹시 9버전 받은 사람, 9버전. 다 없어? 아싸. 그럼 나만 있는 거야? 희귀템. 희귀템. 나만 있구나. 자, 넘어가요. 나중에 해설지 필요한 사람 얘기해. 지금 뽑아줄게. 알겠지? 자, 거기 보시면, 자, 1번 문제 봐봐, 1번 문제. 앞에 거하고 똑같은 문제야. 이해가지? 앞에 거하고 똑같은 문제야. 위에는 미켈란조의 캄피돌리오 광장이고요. 여기에선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이야. 자, 질문 던질게. 여기서 공차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효과 의도에서 나온다고요. 알겠지? 효과 의도에서 나온다고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 자, 효과 의도. 기준은 표현 방법입니다. 기준은 표현 방법, 효과 의도에서 나온다. 자, 첫 번째 단락 나랑 같이 할 거야. 자, 미켈란젤로 타원형에 자, 깜피돌 굳이 타원형 얘기했다는 얘기는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 나온다는 얘기야. 굳이 타원형. 동네형도 아니고 그냥 타원형. 자, 볼게요. 깜피돌리오 광장. 자, 동그라미.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볼게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광장 중앙에는 옛 로마 왕제의 기마상. 기마상 동그라미. 하이! 기마상. 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기마상. 거기다 적어. 표현 방법. 동그라미는 표현 방법. 그 기마상 밑에 바닥에는 12개의 꼭지점을 지닌 별 모양의 장식 동그라미. 됐죠? 뒤에 그러나 그런데 없죠? 그럼 구체화할 거예요. 광장의 바닥은 그러니까 별 모양을 끌고 가는구나. 그치? 기마상에서 뻗어나온 선들이 교차. 이런 거 교차해서 만들어진 문양으로 잘게 나눠져 있다. 이런 광장의 구성 동그라미. 광장의 구성이 뭐예요? 깜피돌리오 광장의 구성. 구체화됐죠? 화제가? 됐습니까? 깜피돌리오 광장의 구성은 자, 기하학적 도형들이 대칭적 조합. 그렇죠. 자, 기하학적 도형. 자, 이거 동그라미. 자, 어디에 밑줄 칠래? 정제된 조형미. 그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단락 봐봐. 광장의 타원형 동그라미. 그렇지. 타원형 얘기 나와줬죠? 그 다음 단락. 깜피돌리오 광장은 동그라미. 그렇지. 됐습니다. 자, 시간 드릴게요. 자, let's get it! 얼굴 엄청 크게 나오겠는데.
그렇지. 좋아. 아, 왜? 아니, 그냥 풀어봐. 뭐 하나 빼먹었어. 다시 봐, 다시 올라가. 아니지, 그렇게 표시하면 안 되지? 어떻게 표시해야 돼? 그래.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자, 하나 못 빼먹었어. 요 단락 첫 번째 파트. 효과가 의도에서 딱 나타나잖아. 그치? 응? 4번 그림을 계속 좋아하게 하겠네. 이질적인 그림이 틀린 건가 하는 거거든요. 오, 일일적인 경계잖아. 이거 왜 나왔지? 그래, 잘했어. 그래서 그건 끝났지, 그지? 그만큼 맞는 거지. 네, 이질적 그림이 그렇지. 이제 보여, 이제? 공간이 이질적이라는 거구나. 저는 그냥 이 발이 자체가 이질적이라고. 아,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속세와 종교적인. 그렇지, 그게 얘기하는 거야. 이질적은 다르다. 그래서 아까 되게 집중해서 보고 있었구나? 네. 그래. 그걸 붙여놨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뭐. 이거 왜 놓치냐고. A 맞나? 안 보여. A나 B잖아. 그럼 얘가 출제 요소라 그랬지. 그럼 찾아줘. 빨리 찾아봐. 그러면 그래. 그럼 답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해. 왜 봐줘? 보자. 그래. 그래서 요거 딱 나오지, 그지? 이렇게 나오지. 그렇지. 들었어? 응. 얘가 출제 요소잖아, 그치? 그럼 여기도 읽으면서 이제 보여야지, 그지? 자, 같이 볼게요. 다른 것 떠나서, 자, 여러분들이 거기 한번 볼게요. 우선 광장의 타원형, 그렇죠? 거기 뭐 무슨 본뜬 거, 달걀형 뭐 이런 게 나오지만, 거기 중간에 가장 큰 핵심은 뭐였습니까? 어떤 의미예요? 세상의 중심. 그죠? 이것만 잡아냈으면 됐죠. 그 다음 단락에 보니까 원이 갖는 고유의 특성이 구현된 공간이기도, 자, 보조사의 중요성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럴 때 두 번째 쪽 오른쪽 제일 끝에 뭐가 보였어야 돼? A, not B가 눈에 들어왔어야 돼요. 확산성이 아닌 집중성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이 갖는 고유의 특성이 구현된 공간. 자, 표현. 자, 그리고, 자, 효과 의도인 확산이 아닌 집중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1번 문제에서 뉴욕의 초코하임 미술관. 갑자기 배고프지 않니? 자, 초코하임 미술관에서 밑에 두 번째 줄 확산 이게 나와야죠. 그 지금 정답이 몇 번으로 가야 돼요? 3번이에요. 그렇지. A는 집중성이 아닌 확산성이잖아요. 결국 어디서 나왔어? A, not B에서 출제 요소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얘가, 그렇지. 많이 반복했던 거예요. 자, 오늘의 마지막, 이게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자, 볼게요. 거기 가자. 자, 다음 페이지 보니까 첫 번째 단락 나랑 같이 해볼게. 첫 번째 단락. 자,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 물음에 대해서 표현론과 모방론이 양립해왔습니다. 자, 그럼 논이잖아. 그지? 표현론, 그 다음에 모방론이잖아. 그럼 이렇게 해야죠. 나라면 이렇게 읽을 거야. 표현론, 예술은
무엇이다. 이렇게 읽을 거예요, 쌤은. 됐지? 자, 그럼 거기 예술이란 에서 예술 동그라미 쳐봐. 거기다 무엇이라고 써. 이게 화제야. 자, 빨리 예술 동그라미 치고 무엇이라고 써. 자, 그리고 무엇인가 밑줄 쳐. 거기다가 어떠하다라고 써봐. 그러면 이렇게 읽어야지. 입장의 차이가 두 개 나왔잖아. 표현론과 모방론. 맞아? 자, 그러면 표현론, 예술은 무엇이다. 그 다음에 모방론, 예술은 무엇이다. 그럼 둘의 관계는 뭐야? 비와 납비의 관계. 됐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자, 그럼 순서대로 나오겠죠. 표현론. 그러니까 표현론이 먼저 나오니까 표현론 체크를 잘 해줘야 돼. 이해가죠? 그러면 나머지 모방론 읽을 때 그엔 어떤 상대적인 짝만 딱딱딱 잡아주는 거야. 가능하면 기호를 달리하면 훨씬 더 좋고요. 지금 여기선 여러분들 보기 쉽게 내가 엔터를 쳐서 이렇게 구분시켜 줬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원래. 그지?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호를 뭐 세모, 역세모를 한다든가 밑줄과 물결을 한다든가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가주는 거예요. 자, 시작!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건 밑줄 안 쳐도 돼. 그치? 핵심만.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야? 이거잖아. 그렇지. 입장이 표현된다. 그리고 뒤에 그러나 그런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요거 비슷한 거 쭉 하다가 얘가 눈에 들어와야지. 어디? 그치? 똑같은 말이잖아. 근데 이거 안 해도 돼. 위에서 얘기한 거니까. 이거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얘만 밑줄 쳐줘야지. 그렇지. 아따. 장난이야. 이해가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가는 거면 핵심에만 밑줄을 치려고 알겠지? 조사 어미까지 하지 말고. 이 봐라. 잡아봐. 이 봐라. 어머나. 이 봐라. 얘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 없이 이렇게 가면 안 되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직 연습이 안 된 게요. 그렇게 하는 건 잘했어 아까. 야, 이거 내 거 보는 것 같다.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 봐봐. 나라면 어디에 할 거냐면 마법의 시대. 이것만 밑줄 칠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 연습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밑줄을 쫙 치니까 찾으려고 할 때 이게 분산이 되는 거야. 시야가. 그지? 핵심만 체크해 주는 거야. 그렇지. 이런 건 잘했어. 이런 것까지는 안 해도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 뭐만 해주면 돼. 인간적인 청정. 근데 봐봐, 쌤이. 얘 인간적인 청정이잖아. 그럼 얘는 뭐야? 신이잖아. 가능하면 이 둘을 어떻게 하라고? 표시를 다르게 하라고. 그렇지. 아직 연습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자, 1분. 우리 이거하고 하나 더 할 수 있겠다.
그렇지. 자, 됐어요. 같이 갈게요. 자, 우선, 자, 우선이라고 딱 나와 있다. 올, 대박. 자, 예술은, 이게 화제잖아. 그치? 예술 동그라미 잡고요. 어떠하다의 밑줄 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것을 창조해내는 것. 뒤에 밑줄 한번 쭉 쳐봐. 뒤에 그러나 그런데 없죠. 그쵸? 자, 그러면 구체화. B'이야, 뒤에는. 예술가는 그것을 직접 만드는 또 하나의 신으로서 그의 창작, 어떤 것을 존재, 체크 안 해도 되죠. 왜냐면 위에서 얘기했잖아. 존재하지 않는 이렇게. 그지? 체크하지 않, 어디만 밑줄 쳐? 신적 창작 밑줄. 수직도 해야지. 그지? 자, 그리고 나서 뒤에 B2'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무슨 형? 피그말리온 형. 이것만 체크해 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피그말리온 형 체크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신적 창작, 피그말리온, 이상적인 것을 창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표현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미친놈이죠. 그죠? 쥐가 만든 걸 이게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말리는 거예요. 자, 미안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올게요. 자, 반면에, 자, 제육시스입니다. 자, 제육시스가 포도 넝쿨을 그렸더니 참새들이 달려들었어요. 참새들이 미친 거죠. 그래서, 자, 가자. 어디 동그라미 쳤어야 돼? 화제, 동그라미 쳐봐. 예술. 그렇지, 여기 동그라미 쳐야지. 됐어? 예술은, 자, 뒤에 물결 쳐볼게. 모방이다. 그렇지, 이렇게 잡아줘야 돼. 모방론, 예술은 모방이다. 됐습니까? 화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 당연히 뒤에 B' 나와야지. 자, 모방론은 A not B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현실 X. 자, 그럼 어디? 새로운 현실이 아니고 보니 똑같이 100개는 이게 눈에 들어오면 될 거야. 혹은 정확하게 얘기했어. 새로운 현실 아니면 가시적 현실이 더 정확할 수 있겠지. 그지? 가시적 현실, 묵결.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뭐니? 저기 위에 신이 아닌 인간이 눈에 들어와야지. 물결 잡아줘야죠. 이렇게 읽었으면 잘 읽은 거야. 자, 그 나머지 똑같아요. 자, 우리가 그 다음 단락 볼게요. 피그말리온 형은, 자, 밑에 두 번째 줄 봐봐. 이렇게, 여기서부터 볼게요.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예술은, 예술 동그라미, 화제죠. 뒤에 밑줄,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든다. 요거만 밑줄 쳐봐. 자, 반면에 제육시스 형이야. 자, 이 형은 뭐라고 하냐면 세 번째 줄 볼까요? 원근법, 색채론, 비례론. 이거 다 동그라미, 다 물결 쳐. 그래서 밑에 줄 마지막 갑니다. 이처럼. 자, 보세요. 저기 윗단락에선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서 뭐? 이처럼. 형식이 같죠? 자, 뒤에 물결 쭉 쳐봐. 과학의 힘으로 화가들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완벽하게 재현. 그렇죠.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예술의 본질에 대한 기억, 니은의 시각의 차이. 이게 좀 정답 4번입니다. 시각이 뭐예요? 관점, 입장, 견해, 눈이잖아요. 어떻게 바라보는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4번 이렇게 가셔야 돼요. 4번 차이. 자, 2번 A와 가장 비슷한 거. A는 피그말리온형이에요. 자, 그러니까 신적인 창작.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용 나와야죠. 3번에 보니까 용이 날아오르도록 용의 그림에 눈동자를 찍어요. 즉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해요? 활용. 아이들이 대부분 정점 이럽니다. 정점이 아니고요. 활용 점점 맞죠. 이거 활용 점점이라. 마지막 마무리를 탁. 자, 여러분 3번입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자, 뒤에 24페이지 보세요.
자, 첫 단락 읽고 풀어. 24페이지. 첫 단락 읽고 풀어. 첫 단락만 읽고 풀어. 이 틀리면 안 돼. 첫 단락만 읽고 푸는 거니까. 한번 이렇게 해볼래, 얘들아? 미안한데, 제가 미안한데, 영화는 세모 치고요, 만화 역세모 쳐봐. 알겠지? 그렇게 한번 해봐. 영화 관련된 거 다 세모 치고, 만화만 다 역세모 쳐. 어차피 둘의 차이야. 비와 납비의 관계. 인사동 가서 갓을 하나 사와야겠다. 그 사자보이스의 I'm 아이돌인가? 그 노래 너무 좋더라고. 나는 I'm 도라이로. 한번 해야겠어. 자, 1분이요. 표정 보니까 알겠지, 누가 왔는지. 자, 됐나요? 자, 됐어요? 야, 이거 되게 쉬웠어. 자, 전통적 의미에서 선생님 체크를 볼까? 자, 영화 세모 잡고요. 자, 만화 역세모 잡는다면 차이잖아. 그치? 그 움직임의 유무야. 그럼 있으면 영화, 없으면 만화였죠. 그렇죠? 이렇게 끌고 가셔야지. 자, 둘의 차이를 잡아줘야 돼. 자, 그래서 영화는 사진에 결여된 사물의 운동. 그렇지. 그러니까 영화 시간이잖아. 시간 세모 잡아주셔야 되고. 반면에, 자, 만화는 공간이에요. 역세모 잡아줘야지. 정지된 그림이 의도된 순서에 따라 공간적으로 나열됐다. 만일, 자, 요런 문장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무조건 가로로 묶으라 그랬지. 만일은. 만화에도 시간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읽기 과정에서 독자에 의해 사후의 생성. 이게 바로 뭔데요? 상상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A통에 B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상상을 통해서 움직임을 끌어낸다. 자, 그러면 게임 끝났네. 자, 만화는 움직임이 없어요. 상상을 통해서만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영화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가야지. 이해갑니까? 요렇게 읽었으면, 즉 상대성으로 읽었으면 되게 잘 읽은 거예요. 자, 3분 남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자, 다음 주에 하나만 더 하면, 앞 페이지만 하면 예술이 끝나고 이제 사회로 넘어갑니다. 진짜 잘 나간다. 좋아.